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용기로 차 사면 저렇게 된다 해서 저렇게를 맡고 있는 샤스파입니다. 제 바로 뒤에 있는 차 뽑은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카푸어를 살았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카푸어를 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, 그리고 이 자동차를 타면 얼마 정도씩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자,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. 많이들 차 카푸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이 60개월 할부죠. 저는 그래도 풀 할부를 하진 않았습니다. 이 자동차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3,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,500만원을 선납을 했고 2,200만원을 할부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또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시기가 이율이 굉장히 낮을 시기였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내고 있는 금액은 고정금리입니다.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88,504원을 딱 고정으로 한 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. 자, 또한 젊은 분들,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런 N 같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, 그러니까 좀 잘 달리는 스포츠형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보험료가 270만원 나왔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는 분들이야 헉 할 만한 보험료지만 어린 분들이 보험료 계산을 해보시면 이 N자동차의 보험료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. 자, 그러면 한 달에 388,504원씩 나가고요. 그 다음에 보험료가 270만원,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3만원 정도 되니까 이걸 합치면 벌써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61만원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세도 나갑니다. 2000cc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52만원 정도, 1년에 52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4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되죠. 또한 제가 키로수를 굉장히 많이 탔기 때문에 1년에 25,000km를 탔는데요. 25,000km를 타면서 들어간 기름값은 총 494만원입니다. 그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약 41만원 정도로 지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한 달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숨만 쉬어도 61만원 나가고요. 사실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동차를 워낙 많이 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자동차를 많이 타면 당연히 소모품도 갈아야 됩니다. 소모품 가는 비용은 국산차라서 그런지 그래도 꽤 저렴한데요. 저는 지금까지 블루엔진만 가고 있거든요. 블루엔진만 가는 겨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진으로 갈 때 약 15만원 정도 듭니다. 1년에 한 3번 정도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요. 1년에 3번 정도 교체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42만원 정도 들어간다.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는 35,000원 정도 들어간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만 벌써 105만원이죠. 그렇지만 여기에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. 주차비, 톨비, 세차비,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았는데요. 주차비, 세차비, 톨비는 한 달 넉넉 잡아서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자동차를 탄 이래로 지금까지 대략 120만원씩을 꾸준히 이 자동차에 들이면서 탔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카푸어로 살아보니까 2년 동안은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리뷰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푸어로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고 또 이런 점이 나빴다 이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카푸어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쨌든 차가 있다는 점,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. 그리고 내 차가 있으니까 덥고 춥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, 눈이 오는 건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날씨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, 그 다음에 어디다 세워놓기만 하면, 세워놓을 수가 있다면 이 자동차가 하나의 나의 방이 된다, 하나의 나의 공간이 된다는 점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동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죠.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죠.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대중교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. 자동차를 타게 된다면 길이 뚫려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어떤 해방감, 자유로움,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. 자동차가 있다면 이 두 가지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상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카푸어로 살면서 나빴던 점은 무엇이냐? 첫 번째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책임 없는 자유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.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데도 당연히 책임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책임은 다 돈이에요. 뭐든지 돈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어디다 주차를 하거나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거나 이러면 통행료, 그 다음에 주차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. 사실 돈을 모을 때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주차비나 톨비를 써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, 주차비 1,000원, 2,000원 하는 거 뭐 낼 수 있지. 톨비 5,000원 정도 하는 거 낼 수 있죠. 5,000원 정도 낼 수 있죠.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더라고요. 티끌모아 태산은 왜 소비할 때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티끌모아 태산이 정말로 많이 적용됩니다. 정말 무조건 적용돼요. 그래서 카푸어로 살면서 가장 나빴던 점은 역시 돈이 많이 나간다,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라는 점이 좀 씁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역시도 돈인데요. 이건 약간 결이 다른 돈입니다. 이 자동차를 타게 된다면 자동차를 세워놓지 않잖아요.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되면 시간이 흐르니까 또 거기서 밥도 먹고
커피도 먹고 놀고 이러고 오잖아요.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합니다. 아니 왜 관광지만 가면 커피가 8,000원씩 하는지 모르겠어요. 가는 데가 보통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쓰는 비용들이 또 상당합니다.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디론가 여행을 가게 되고 생각보다 그런 곳에 가서 밥을 먹던지 커피를 마시던지 이런 거 쓰는 비용들이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자동차의 지출만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가적인 여가 생활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. 세 번째 단점인데요, 많은 분들이 사실 착각일 수도 있고 저만 이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, 차를 산다고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셔스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